네, 반갑습니다. 자, 3월 7일입니다. 오늘이 일요일인데요. 오후 5시 46분입니다. 자, 다시 오랜만에 찾아뵙는데요. 제가 요즘은 좀 PC나 스마트폰을 웬만하면 좀 잘 안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뭐 좀 눈 건강도 썩 좋아 보이지는 않아서 좀 요즘은 자제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제가 자주 영상을 올려드리지 못한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또 제가 뭐 특별하게 새로운 뭐 종목을 발굴하려고 지금 뭐 이렇게 노력하는 것도 아니고 해서 네, 그냥 중간중간 제가 꼭 필요할 때 몇 점에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요. 자주 찾아뵙지 못한 점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랜만에 제가 찾아왔는데요. 지금은 이제 무엇보다도 지금은 종합지수의 방향성이 굉장히 좀 중요하지 않나 싶은데요. 며칠 전에 제가 잠깐 여러분 유튜브 댓글, 지난 영상 댓글에다가 지금은 박스권 구간이고 또 박스권의 상단부 정도 올라오면 좀 주식 비중을 좀 줄이시는 게 어떨까, 현금 비중을 조금 만드시는 게 어떤가 싶고요. 주식 비중이 많으신 분은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잘못하면 박스권에서 레벨 다운이 될 수도 있거든요. 물론 요 박스권에서 레벨 업도 될 수 있고 굉장히 애매한 자리입니다. 박스권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예측하기가 참 쉽지 않은 구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돈을 버는 것도 좋지만 돈을 또 잃지 않아야 되거든요. 위험 관리도 일정 부분 하고서 매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런 댓글을 남기긴 했습니다만은요. 오늘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제 메모장 한번 같이 한번 볼까요? 일단 제 메모장 한번 써봤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요, 제 생각입니다. 여러분 제 얘기는 참고로만 하시고 또 다른 유튜버들 말씀도 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3월 달까지는 아무래도 이 박스권이 그대로 좀 유지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그리고 이 4월 이후에 이 박스권의 방향성이 저는 결정될 가능성이 좀 더 높지 않나라고 보고 있는데요. 4월 중순 정도, 늦어도 한 5월 초에는 이런 방향성이 완전히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3월까지는 좀 박스권이 유지될 가능성이 좀 더 높지 않나, 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그 이유는 제가 종합지수 지금 월봉을 켜놨는, 주봉이죠. 월봉 한번 보겠습니다. 이 월봉을 보시면요, 지금 좀 화면을 좀 가까이 대볼게요. 아이고, 너무 가까이 왔네. 자, 여기 보시면 이 그동안 급상승으로 인해서요. 급상승으로 인해서 지금 이동평균선, 5일선, 11선 뭐 이런 이동평균선들이 가파르게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각도를 가지고 가파르게 올라오고 있고, 특히 이 5일선을 유심히 보시면 이렇게 가파르게 지금 5일선 올라오고 있거든요. 아직 그 캔들이 5일선에 아직 터치도 안 돼 있습니다. 아직 터치도 안 돼 있거든요. 자, 개별 종목도 아니고 이런 종합 지수가 5일선을 터치하지도 않을 정도로 지금 가파르게 그동안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 현재 캔들, 이번 달까지 이 세 개의 캔들의 모양으로 봤을 때는 좀 쉬어가는 국면을 만들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보이시죠? 지금 그러니까 지금 박스권이겠죠. 자, 그런데 아직 5일선을 터치를 안 했기 때문에 우리가 5일선 이탈에 대한 걱정은 아직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이 5일선의 각도가 상당히 가파르게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확률적으로 이번 달에 바로 이 5일선을 깨고 올라오고 있는, 가파르게 각도를 가지고 올라오고 있는 이 5일선을 바로 깨고 내려가기는 좀 쉽지 않다, 확률적으로. 하지만 다음 달에 4월 달에는요, 캔들이 이제 5일선이 또다시 올라오겠지만 이 보시면 지난 1일 달에 5일선이 2607포인트였습니다. 5일선이요. 그 다음에 2월 달에는 2744고요. 3월 달에는 5일선이 2896포인트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이번 달에 당장 2896포인트를 깨고 5일선을 깨고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만은 올라오는 각도가 가파르기 때문에 바로 깨고 내려가기는 좀 어려울 듯 하고요.
지금 어쨌든 캔들이 이때 올라오는 각도에 비해서 갑자기 1월달, 2월달, 3월달은 옆으로 들어 누우면서 이 5일선의 각도가 제가 보기엔 4월달에는 살짝 여기서 바로 3월달에 치고 올라가지 못하면 5일선이 3월달에는 대략 어느 정도까지 올라올 것 같냐면요. 대략 5일선의 가격 예측이 한 3040포인트에서 3045포인트 코스피가 3040에서 3045포인트까지 코스피 5일선에 올라올 듯 하거든요. 지금 현재 3026이니까 지금보다도 한 15포인트 정도, 20포인트 정도 더 상승한 그 지점이 바로 5일선이 될 텐데, 그때 되면 이 캔들이 바로 이번 달에 위로 치고 올라가지 못한다면 이 5일선을 다음 달에는 좀 만날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 5일선의 각도가 지금은 가파르지만 다음 달에 올라가게 되면 이 5일선이 살짝 각도가 옅어지면서 들어눌 살짝 각도가 낮아질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박스권이 결국엔 다음 달 정도에는 5일선의 각도도 이제는 살짝 들어눌 가능성도 있고, 또 5일선 가면 터치를 하게 된다라고 본다면 일단 터치를 하고서 그 다음에 올라가든 내려가든 가는 경우가 훨씬 많거든요. 월봉상으로는요. 그래서 다음 달에 뭔가 분기점이 나올 가능성이 좀 더 높지 않을까, 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여러분 참고로만 하시면 될 듯 하고요. 만약에 다음 달에 뭐 그대로 5일선 터치하고 돌려버린다면 그때는 제 생각에는요, 지금 여기를 보시면 주봉 한번 볼까요? 주봉을 보시면 이 고점이 조금씩 좀 내려오고 있다라는 느낌을 좀 가지고 있죠. 저점은 그대로 옆으로 세워놨고 현재로서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죠? 자, 고점이 내려온다는 얘기는 다시 한번 보시면 요거 자리 3100 한 50포인트 정도 대략요. 아니면 이번에 3150 정도죠. 내려오고 있는 이 저항선의 상단부가요. 3100 한 50포인트 정도 됩니다. 3150포인트 정도요. 자, 물론 여기까지 코스피가 만약에 이번 달에 3150까지 상승을 한다면 이 박스가 상단부가 되거든요. 내려오고 있는 박스가 상단부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는 한번 주식 비중을 조금 줄여 두시는 게 어떤가, 위험에 대비해서. 만약에 돌파를 해버리면 얘기는 달라집니다. 그 터치아웃 나면 다시 또 내려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3150 정도에서는 좀 주식 비중을 일단 한번 줄여주시는 게 어떤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현금 비중을 좀 확보해 두시는 것도 위험 관리에 대비해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미처 3150까지 못 올라가고 3100 정도까지 갔다가 밀릴 수도 있고요. 그죠? 그래서 3100에서 3150 요 구간에서 일단 주식 비중을 조금 줄여 두시는 게 어떤가, 위험 관리 때문에. 근데 만약에 이 3150포인트를 돌파하는 모양이 나오고요, 3150을 돌파해서 3200까지 갔다가 다시 한번 3150 이렇게 눌러지고 이렇게 돌아갈 수 있으면 짝꿍댕이 만들어지는 거죠. 이런 식으로 돌아가 버리게 되면 요 지점에서 우리가 저점 매수하면 됩니다. 일단은 무슨 가시죠. 만약에 돌파한다면. 그렇지 않다면, 하락에 대비한다면 3100이나 3150에서 일단은 주식 비중을 좀 줄여 보시는 게 어떤가,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하락에 대비한다면요. 다시 한번 메모장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4월달 이후에는 방향성이 나올 가능성이 많고요. 4월 중순 정도에는 우리가 어느 정도 좀 예측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미리 그런 생각이 좀 들고, 늦어도 5월달에는 방향성이 결정 날 것 같습니다. 4월, 5월 중에는요. 자, 직전 고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직전 고점 돌파 이후에 다시 한번 직전 고점 테스트를 한다 그랬죠.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월봉을 보시면요, 이번엔 다시 또 축소를 해볼게요. 지난번 2018년도의 고점 라인이 이 자리입니다. 이 자리가 2600포인트 정도 되는 자리인데요. 이 2600포인트를 이번에 돌파를 했습니다. 2600포인트를요. 돌파를 했죠. 자, 돌파한 이후에, 자, 돌파한 자리 추평선을 그어보겠습니다. 돌파한 자리 이후에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보면 다시 한 번 더 직전 고점 라인 테스트 받고 그 다음에 다시 돌리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짝꿍댕이, 쌍바닥이 되는 거죠. 이렇게 W자인, 그죠? 자, 요런 모양이 한번 만들어지는 과정이 필요할 수도.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영상 올려드릴 때 코덱스 선물 EX 200 EX가 1900원이 왔을 때 코스피가 고점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면서, 그 코스피가 그때 고점이 나오고 나면 저는 한 2600포인트나 2650까지는 한번 밀릴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는 네, 코스피가 좀 견조합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그죠? 그 얘기는 바로 요거 때문에 한 번 더 테스트하러 온다. 고점을 찍고 그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고요. 꼭 여기 자리에 터치를 안 하더라도 에너지가 좀 강한 경우에는 직전 고점 라인을 돌파한 이후에 여기까지는 안 내려오더라도 어느 일정 부분 조정을 받고 그 다음에 직전 고점 라인까지 터치 안 하고 여기서 바로 이렇게 돌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짝꿍댕이 형태의 쌍바닥이 만들어지는 거죠. 이런 경우는 이 고점을 돌파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죠. 만약에 W자형으로 나와버리는 쌍바닥이 나와버리면은 조금 박스권을 만들고 갈 수도 있고 이렇게요. 이렇게 저점을 여기까지 직전 고점 라인까지 터치를 안 하고 2600포인트가 터치를 안 하고 그 위에서 높으면 높을수록 좋겠죠. 저점이 돌려버리게 되면 생각보다 빨리 이 자리를 돌파할 가능성도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저쨌든 간에 2600포인트는 한번 테스트하러 올 가능성이 있고 이 자리는 강력한 지지 라인입니다. 이제는. 그리고 2600포인트까지 안 올 수도 있다. 짝꿍댕이 형태의 쌍바닥이 나오면서 안 올 수도 있다는 것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만약에 그 자리까지 안 온다면 2600포인트까지 만약에 내려오지 않는다면 하락시에 그럼 어느 정도가 지지가 되냐면 제 생각입니다만은 저는 주봉상 기준선이 있는 이 2700 얼마입니까? 2760포인트? 2760 정도, 2750 정도에서 대략 한 2800 구간, 요 구간 정도가 저는 좀 지지될 가능성이 좀 더 높지 않을까. 2750에서 2800 정도 되는 요 구간요. 자, 이 자리가 주봉상 기준선이 있는 자리고요. 일봉상으로 보면 지금 61선이 올라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올라오는 61선의 지지를 현재 계속 받아왔고요. 또 구름대의 지지층을 받고 있죠. 구름대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는 쉽게 바로 깨는 자리는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계속 지금 터치 하면서 지금 행보를 거듭해 왔는데요. 요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다 보면 계속 60에서 터치하다 보면 61선이 옅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한번 훅 빠질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이 구름대도 점점 지지층이 옅어질 수도 있고요. 시간이 지나면. 그래서 지금은 구름대 지지도 잘 받고 있고 61선의 지지도 있기 때문에 지금은 잘 버틴다. 3월달은 문제가 없다. 그래서 4월달에 우리가 좀 방향성을 빠르면 4월달 초중순 정도는 방향성을 볼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봉상 이 자리를 한번 터치하고 쉬어야 될 자리에 한번 쉬고 가는 게 더 좋다라는 거죠. 다시 한번 이걸 지워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동평균선과 캔들의 이격이 상당히 월봉상도 많이 벌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물론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더라도 이격이 많이 벌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멀리 가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차라리 이럴 때는 조정을 한번 받으면서 이격 축소 과정을 거치고 나서 가는 게 훨씬 안정적으로 주가는 이 고점을 돌파할 확률을 더 높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여기서 뻗어버리는 것보다는요. 주봉상 보시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번에 좀 주봉도 보시면 이격이 좀 벌어져 있죠. 보시죠. 이 이동평균선과 상당히 이격이 지금 벌어져 있거든요. 자, 이런 상태에서 바로 올라가기에는 멀리 가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좀 가격 조정과 일정 부분 그 다음에 약간의 기간 종료를 통해서 이동평균선이 올라올 때까지 기다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돌려야 이 고점을 좀 돌파할 확률이 좀 더 높아지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은 쉬어가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 오히려 쉬어가는 게 더 좋다. 길게 보면 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직전 고점 2600포인트를 돌파한 이후에 다시 한번 제가 직전 고점 라인 테스트 2600포인트를 테스트하는 과정이 나온다든지 또는 2600포인트까지 미쳐 오지 못하더라도 2750에서 2800 정도의 저점을 잡고 쌍바닥을 만들면서 다시 만약에 돌렸을 경우 그때 다시 재상승을 했을 경우에는 그때는 저는 전고점을 돌파할 가능성이 높고 새로운 파동이 시작된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자, 월봉을 보시면 이 고점을 다시 수평선을 그어 보겠습니다. 요 자리에서요. 요 자리에서 한번 근처에 왔다가 돌려버리게 되면 여기가 하나의 1파 상승이 나오는 거. 이게 2파 조정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요.
그 다음에 3파 상승, 4파 조정 다음에 마지막 5파 상승은 이 고점을 살짝 넘기는 정도가 될지 아니면 이 고점 한 번 더 붙기는 그런 5파가 완전히 만들어질지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이런 새로운 파동이 또 시작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히려 길게 보면 네, 더 멀리 갈 수도 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요 새로운 파동의 시작이라는 것은 직전 고점을 돌파한 이후에 한번 눌러주고 가면 그게 하나, 둘, 셋, 넷, 다 이런 식으로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새로운 파동이 다시 한번 새로운 파동이 시작된다. 직전 고점을 돌파했기 때문에. 그래서 박스권 상단부에 도달할 시에는 지금 어쨌든 위험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일정 부분 주식 비중을 좀 조절하는 게 좋고요. 현금을 확보하시는 게 좋다. 그리고 길게 보면 지금 지수는 좀 쉬어가는 게 오히려 좋다. 이게 축소 과정도 필요하니까요. 조정 시에는 2600보다는 요 자리는 강력한 지지 라인이라고 할때 직전 고점 라인이기 때문에 강력한 지지 라인이긴 한데 이제 제 생각에는 2780에서 2750 정도 또는 요 구간 정도가 저는 좀 지지될 가능성이 좀 더 높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여러분께서는 이 박스권의 변동성을 이용하는 그런 매매가 좀 필요하고요. 또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아직 상승하지 않은 중소형주를 좀 발굴해 보시는 것도 어떤가 그런 말씀 제가 드린 적이 있고 또 그런 중소형주 좋은 중소형주가 발굴이 됐다면 지수가 눌릴 때마다 적금 들듯이 조금씩 물량을 모아가는 것도 괜찮지 않나 그런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자, 종합지수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듯 하고요. 지난번에 제가 이월드라는 종목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월드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자, 이월드요. 자, 이월드라는 종목은 저도 당연히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께 말씀을 여러분 알고 있을 겁니다. 이월드를 가지고 있는데 보시죠. 이월드는요. 지금 현재 이월드의 모습을 보면 조금씩 저점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조금씩요. 자, 저점을 이렇게 조금씩 높여가고 있거든요. 지난번엔 3000포인트를 지지를 받았고 그 다음에 3100포인트를 지지를 받다가 그 다음에 3200포인트를 지지를 받았다가 지난번에 3300을 지지를 받았거든요. 자, 이제는 다시 한번 3300을 걸고 올라왔기 때문에 3500을 지금 두 번, 세 번 돌파했거든요. 이제 저는 지지선은 3500포인트 정도가 지지될 가능성이 있지 않아. 아니면 3400 정도 장중에는 3400에서 3500을 저번에 돌파하느라고 굉장히 애를 많이 먹었거든요. 이제는 이 자리가 저는 지지될 가능성이 좀 더 높지 않을까. 저점을 조금씩 올려가고 있거든요. 이게 보시면 이 자리가 3400포인트거든요. 그래서 3400에서 500짜리가 이제는 지지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자, 저점을 높여가는 행국입니다. 하지만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이월드는 바로 이 자리에서 급등하기는 어렵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서 제가 지난번에 요 자리에서 한번 여러분께 이월드는 한번 단기적으로 요 자리였죠. 단기적으로 한번 시세는 넣을 수 있습니다. 파동상 말씀드렸죠. 그때 제가 여러분께 목표 가격을 그때 3,200~300원 했었죠. 이 자리가 그죠? 그때 제가 여러분께 3,800원 정도까지는 한번 단기적으로 좀 시세를 넣을 수 있다. 좀 더 심하면 4,000원 근처까지도 한번 가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말 떨어지자마자 2~3일 뒤에 바로 3,800원을 정확하게 터치를 했었습니다. 이 자리가요. 터치하고는 제가 다시 또 밀린다 그랬죠. 다시 밀렸습니다. 어쨌든 지금까지는 제 예측대로 잘 움직여가고 있긴 한데요. 자, 주봉 한번 보겠습니다. 이 주봉을 보시면요. 이 종목은 요 구간대 한번 보시죠. 요 캔들이 밀집되는 요 구간 한번 보시죠. 요 구간요. 이 구간대가 저점이 3,800원 정도에서 4,500원 요 구간입니다. 자, 만약에 우리가 3,500원, 400원짜리를 돌파했다 하더라도 3,800원에서 4,500원 요 구간에 또다시 저항대 구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월드란 종목은 조금씩 저점을 높여가는 그런 완만한 저점을 높이는 이런 상승 국면이 한 4,500원 정도까지는 나올 가능성이 좀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었고요. 그 4,500원 도달 이후에 좀 행보가 필요하겠지만 그런 이후에 한번 슈팅이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500원까지는 저는 바로 좀 행보 구간이 좀 필요하다. 저점을 높이는 야금야금 저점을 높여가는 그런 국면이 필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제가 바로 급등 나오기는 어려운 자리다. 주봉상으로도 보면 61선이 꺾여져 있고 위에 또 매물대들이 보이시죠. 그죠? 그래서 바로 이렇게 올라가기보다는 터치 이후에 조금씩 저점 올려가면서 이렇게 갈 가능성이 좀 있지 않나. 그래서 4,000원, 4,500원까지 아직도 매물 구간이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단기 매매도 병행하셔도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월드는 좀 더 길게 보고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좀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뭐 맞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제 얘기는 그냥 참고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영상을 올릴 때마다 이월드는 계속 여러분께 언급을 해드리도록 하면서 중간중간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아이고 잠깐만요. 그 다음에 또 제가 여러분께 셀리드라는 종목을 한번 잠깐 댓글에다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셀리드도 지금은 내리면 올리고 내리면 올리고 현재 박스권입니다. 이 종목도 이제 여러분께 바로 이 종목부터 급등하기는 어렵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이 종목도 하반기에는 우리가 좀 기대를 할 수 있지 않나. 상반기에는 당장 큰 재료는 아니지만 5월 6월 이후 가면 갈수록 이 종목은 좀 더 주목을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셀리도 좀 관심을 가져보시라 라고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정시마다 좀 관심을 가져보시고 이 종목도 저점을 조금씩 높여가는 행국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대략 목표가는 지금 제가 목표가는 웬만하면 여러분께 말씀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가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이후에요. 뭐 제가 그 두 종목이 좀 관심이 많고요. 이월드는 제가 실제로 좀 이미 저는 이미 이월드는 제 포트에 충분히 다 채워놨기 때문에 네, 이월드는 이제 그대로 끌고 가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셀리드는 제가 계속 보고 있습니다. 이 종목은 41,000원이 굉장히 중요한 자리인데 그 자리를 돌파한 이후에 눌러질 때 그때 고수들은 들어가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단기주로 시세 놓으시는 자리니까 어쨌든 지금은 조금씩 물량을 모아가는 것도 괜찮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 외에도 제가 관심 있는 종목은 나이스평가정보, 한국자산신탁 뭐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 그거는 다음 기회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